안녕하세요. 대입 시청자 그리고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SY 스틸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정, 재료 내용들 안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SY 스틸텍이 그동안 주가가 계속된 하락으로 이 주주의 마음 속을 좀 썩였는데 오늘 코스닥이 2%나 빠지는 가운데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왜 상한가를 가게 됐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이유 없는 상한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오늘은 그러면 왜 상한가를 가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좀 대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뭐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최근에 있었던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대결이었죠. 요때 이제 바이든이 참패를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TV 토론 직후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이번 승리가 이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바이든이 조금 이 토론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이 사퇴론까지 현재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번 TV 토론 미국 대선 도대체 이 재건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요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 미국 대선 11월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전에 트럼프가 한 발언이 이번 재건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앞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고, 이 트럼프가 소속돼 있는 공화당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던 당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작년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가 굉장히 미뤄지는 사태도 한 차례 발생을 했었죠. 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과 이 재건의 관련성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미국의 무기 공급이 끊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싸울 수 있는 무기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지속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 전쟁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대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러시아의 어떤 발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지원만 없었으면 우리 벌써 전쟁 끝났다라고도 한편으로 목소리를 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우세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재건주에게는 어쩌면 정책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이번에 좀 상승으로 일으켜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좀 하나 더 보게 되면 6월 30일 날 제가 바로 어제 날짜에 좀 제공해드린 이슈입니다. 자, 젤렌스키 전쟁 지쳤나? 이 몇 개월 내에 종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만 들어서도 푸틴이 벌써 3차례, 4차례 이상 휴전과 종전을 언급하게 됐고, 이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처음으로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었죠. 자, 이 해당 종합계획 언제 발표하기로 했다? 5차 평화회담 때 발표하겠다라고 일단 한 차례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차 평화회담 언제 열릴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현재 예상된 바는 이 미국 대선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11월에 끝나는 그 전에 열릴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1월 전에 이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재건주에게는 좀 긍정적인 호재로 요소들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가 내놓게 되는 이 종전에 대한 종합계획 언제 나올 것인가, 요거에 대한 초점을 첫 번째 둬야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 재건주에게는 어쩌면 이 정책주로서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또 포인트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를 마감을 해줬고, 중요한 것은 내일 갭이 어디서 뜨고, 그리고 얼마나 상승해 줄지가 또 우리 주주분들이 궁금해 하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내일 매물대 부근에서 좀 저항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저항의 상단 부근까지는 열려 있으나 아마 이 매물대의 중간 어디쯤 요 구간 가격대 밴드에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만약에 내일 갭을 전혀 뜨지 못하고 오히려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갭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갭이 만약에 뭐 위쪽 상단에서 시작을 해준다 그러면 매물대의 뭐 중간과 상단 부분이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라고 진행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지가 나왔던 가격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준 창구가 어딜까를 보게 되더만 키움증권이에요. 일단 키움증권 하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달라붙는 창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키움증권 하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흔히 우리 세력 주포라고 불리는 창구가 이 키움증권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56만 주를 순매수세를 하게 되면서 이 상한가를 같이 끌어올리게 된 어떤 창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했던 창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NH투자증권입니다. 여기서도 약 25만 주를 오늘 좀 순매수세를 같이 좀 보여주면서 이 NH투자증권에서도 뭐 내일 또 매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좀 순매수세를 이어나가는지가 좀 중요한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내일 오늘도 상가를 갔으니까 내일 갭이 어디서 뜨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